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기초 강좌 제3강 도형 만들기 우리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도형을 통하여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인터넷상에서라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거나 찾아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도형들을 통하여 가지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 도형을 우리가 한번 넣어 보겠는데, 도형은 메뉴에서 삽입해서 도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삽입해서 도형으로 와서 그 다음에 사각형, 여기 보면 사각형 기본 도형에서 정육면체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형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황금이라고 그냥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황금이니까 색깔을 우리가 도형에서 도형을 하나 그리고 나면 그리기 도구라는 서식이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도형 채우기를 클릭을 해서 황금색 요거를 클릭을 하죠. 그러면 황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 표현이 됐어요. 기왕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텍스트 입력을 배웠으니까 황금이라는 글자에다가 블럭을 씌우고 홈에서 글꼴을 HY 견고딕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림자 글자를 키워서 32 정도 키우고, 글자 색깔은 그대로 두고 서식에서 텍스트 윤곽선을 딱 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위에 거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도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삽입해서 도형, 직육면체, 정육면체 골라서 또 하나를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이 그리다 보면 이렇게 아래 위 선이 맞고 좌우가 맞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옵니다. 그럼 클릭 딱 놓고 여기다가 몰약이라고 쓰겠습니다. 몰약은 뭐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적인 색깔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번에는 초록색 한번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도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씌워서 홈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고딕, 진하게, 그림자, 그 다음에 글자를 32까지 키우고 서식에서 텍스트 윤곽선 딱 이렇게 모략 됐어요. 그럼 하나 더 모략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려야 되니까 똑같이 삽입해서 도형으로 우리가 정육면체 만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른쪽을 누르면 복사라는 게 있어요. 복사 누르고 다시 빈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그림 클릭을 하면 똑같이 생긴 놈이 뒤에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똑같은 크기의 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자, 모략 대신에 여기는 이제 이게 그림이 됐네요. 그림으로 넣었으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 앞에 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유향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죠. 색깔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가서 이번에는 유향은 보라색 이렇게 해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 화살표는 역시 삽입해서 도형, 아래쪽에 보면 블럭 화살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오른쪽 화살표 갖다 넣으면 되고, 또 삽입해서 도형
이런 십자 모양의 화살표도 있고, 예, 원하는 대로 화살표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 만들기 축하합니다. 이것도 역시 밑에 보면 삽입에서 도형,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별 및 현수막이라는 곳에서 가운데 리본 형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축하합니다 라고 글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넣어서 블럭 씌워서 똑같이 이건 해보세요. 텍스트 연습이니까. 경고뒤 진하게 그림자 색깔은 뭐 바탕이 그대로니까 하여튼 좋겠고요. 꽉 차게끔 키워도 되겠죠. 서식에서 텍스트 윤곽선을 준다는 거, 요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연습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에 이미지를 넣기 위한 건데, 설명선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설명선이라는 게 있고, 말풍선, 구름 모양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 이렇게 만들어 두고, 마우스가 이렇게 십자 표시가 있을 때 찝어서 움직이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제 쓰고 글자를 또 바꿔주는 거죠. 이건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진하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키우고 서식에서 텍스트 윤곽선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말풍선이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여기 노란색 점이 하나 보이는데, 이 점을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말풍선 꼬리의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핸들은 회전이라 그랬죠. 이렇게 회전, 한 바퀴 빙글빙글 내가 원하는 만큼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도형의 표현 방식,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제 넘어가고, 주로 지도, 우리가 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우리가 구약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 우리 해볼게요. 자, 21번 슬라이드에서 21번 슬라이드에서 삽입 그림으로 가서 왼쪽 메뉴에서 바탕화면, 데스크탑, 내 PC 바탕화면이라는 것을 찍고 PPT 기초 강좌 자료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에 보시면 여기에 구약의 무대라는 지도가 있지요. 이 경로를 찾아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삽입.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크기가 맞게끔 좌우를 느려서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 구약의 세계죠. 자,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도형, 원 모양, 동그라미를 해서 나일강 유역에 있는 여기가 이집트, 그렇죠. 여기다가 이집트, 애굽이라고 쓰겠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이집트죠. 이집트 이렇게 쓰고, 또 삽입해서 도형, 동그라미 원형을 해서 여기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지중해로 구역된 요 땅, 여기가 가나안이라는 땅이고, 그 다음에 또 삽입해서 도형, 원형 눌러서 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상류 쪽 여기에서 발달한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한 번 더 삽입해서 도형에서 동그라미 여기 메소포타미아 하구,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하구 쪽에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세계인데, 각각 색깔을 바꾸고 이제 투명도를 줘야 되죠. 애굽 색깔은, 자, 클릭하고 서식에서 항상 도형의 색깔을 바꾸는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애굽을 파란색으로 약간 하늘빛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투명도를 50%를 줍니다. 그럼 확인. 자, 투명하게 됐어요.
글씨체는 또 블록을 씌워서 바꾸시면 되죠. 홈에서 경고딕, 진하게 그림자. 색깔은 이번에는 뭐 흰색을 하게 그러니까 조금 진한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색깔 이렇게 주고, 서식은 회색이니까 흰색으로 식으로 줘도 된다. 두 번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또 클릭을 하면 서식이 활성화되고, 도형 채우기에서 초록색 이렇게,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투명도를 50% 하면 바탕이 보이죠. 그리고 글자도 역시 여기 HY 경고디 진하게 그림자, 서식에서 얘는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 아수르는 또 다른 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좀 채우고, 또 도형에서 다른 색 채우기를 눌러서 투명도 50% 엔터. 그리고 아수르도 역시 글자, 이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계속 해보셔야 돼요. 글자를 바꾸는 것들을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꾸 실력이 늘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도형을 채우면 보라색 이렇게 주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채우기를 누르고 투명도 50% 엔터. 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글자도 한번 바꿔주고, HY 경고딕 진하게 그림자. 다른 필체 써도 되지만 왜 HY 경고딕을 쓰냐?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구약의 세계가 이제 된 거죠. 더 상세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지도에서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를 화살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 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23번 슬라이드에 삽입 그림에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썼던 그 그림을 불러오던 폴더가 떠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바탕화면, 데스크탑 내 PC 바탕화면이라는 데를 클릭, 그리고 PPT 기초 강좌를 눌러서 자료에서 이미지,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삽입, 이렇게 꽉 들어왔어요.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삽입에서 도형, 이번에는 돼지꼬리의 선에서 제일 끝에 있는 자유곡선이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럼 마우스가 이렇게 연필처럼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쭉 출발하면 선이 그려져요. 다소를 지나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까지 1차적으로 옵니다. 여기 이 과정. 자, 그럼 선을 그리고 나면 서식이 또 활성화되는데, 이번에는 도형 채우기가 아니라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빨간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한 번 더 눌러서 두께를 4와 2분의 1, 한 번 더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화살표 5번째 거, 이렇게 하면,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돼지꼬리 같은 자유곡선 눌러서 루스드라를 지나 이고니오를 지나 안디옥을 지나 부르기아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오죠. 드로아까지 여기로 옵니다. 똑같이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빨간색, 그리고 두께 4와 2분의 1, 그리고 화살표 5번째 거, 이렇게 눌러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 부르기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옵니다. 이 과정을 쭉 해서 위에처럼 이렇게 순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애니메이션은 다음번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